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 발표를 앞두고 어젯장 국내 증시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2,500선을 겨우 지켜낸 채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4거래일째 외국인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고요. 개인은 관세 불확실성에도 5거래일 연속 매수해주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도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공매도와 맞물려서 관세 영향권에 들어간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들의 타격이 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 전환해주면서 개인과 기관이 받쳐줬지만 외국인의 매도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용을 통해서 상호 관세 부과의 내용을 발표를 했죠. 즉시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의 10%의 관세,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정규장의 또 시간외 거래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기 이전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이후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그 범위가 넓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에 더해졌습니다. M7 종목들 정규장에서는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외에서 급락하면서 5% 넘는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상호 관세가 결국 발표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탄핵 심판이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강한 우리 시장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다양한 전략들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전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거래의 마감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히든 종목으로 방송 이후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과 가이드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번 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파란 물을 물들었습니다. 코스피는 0.62% 하락하면서 2,505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장중 2,5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간신히 지키면서 마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 가까이 떨어지면서 68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과 기관은 사자세 보였는데요.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7,242억 원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2,671억 원 물량을 파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와 최대 주주 변경이 가능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 종류의 산업용 로봇 라인업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정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SK온이 행사하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효과가 기대되면서 유일 로보틱스 주가 17%대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증권사는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중동에서의 높은 수익성과 국내 성장 채널 집중, 그리고 중국 적자 축소가 맞물리면서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 건데요. 특히 글로벌 리밸런싱 강화로 해외 영업이익이 국내를 상회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따르면서 아모레퍼시픽 2.5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시가 상위 종목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마감 보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46%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차 전지주는 혼조세 보였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소폭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3%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와 기아 모두 1%대 하락 보이면서 파란불 켰습니다. 방산주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조선주도 혼조세 보였는데요. HD현대중공업이 보합으로 마감했고 하나오션은 0.43%, 그리고 HD현대미포는 1.58%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금융주는 혼조세 보였죠. 그중에서도 KB금융과 신한지주가 나란히 1%대 상승 보였습니다. 바이오주는 약세 보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76% 하락했고요. 셀트리온이 3% 가까운 하락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주는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장품 빅3 기업 중 하나죠. 애경산업이 매물로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증시 마감 직후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 3대 지수 장중 상당한 변동성 보이다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신규 고용지표가 깜짝 증가세 보이면서 투자 심리 호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데요. 다우존스가 0.56%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87%, 그리고 S&P 500은 0.6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 제출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2%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5%대 급등 보였는데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실망감을 안기면서 급락하면서 출발했지만 후반을 가면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는 소폭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은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는 큰 변동 끝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상호관세가 발표됐죠. 한국에 대해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시청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출발합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에릭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하시면서 시장 전략 다양하게 살펴보실 분들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었습니다. 증시 흐름에서 기대하는 수치보다 또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미증시 또 시간 내에서 하락하고 선물 지수 역시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유리한 구간을 찾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보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이 국가별 상호 관세가 또 뚜껑을 열었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넓은 범위 그리고 더 강하게 부과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 정규장과 다르게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고 또 한국은 25%, 일본은 24%, 중국은 34% 부과를 한다. 유럽도 거의 20%가량 부과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또 경기 둔화 우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 부분 어떻게 좀 살피셨나요? 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번 관세 20%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FTA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도 높은 수치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지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일정 구간 재료가 나와줬습니다. 국내 증시 분명히 선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 선물 지수도 그렇고 시간에서 미국 증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또 국내 증시 장 초반에 반영이 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 이후에 또 나타나는 모습들이겠죠. 최근 나타났던 이런 선반영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재료 또 반영이 되면서 반등이 나타나는지 혹은 새로운 또 이슈를 가지고 하방으로 향하는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반도체 그리고 구리, 철강, 제약 같은 일부 업종들은 또 상호 관세에서 제외된 모습이 있고 사실 국내 증시 강한 테마들 중에서 이런 관세에 유리한 그리고 미국 정체의 수혜주들이 또 여전히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장 초반에 특히 대형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대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세에서 벗어난 일부 섹터들이 있었죠. 반도체, 구리, 철강은 일부 관세에서 제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관세에 유리한 수혜주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또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상호 관세가 강하게 또 발표가 되다 보니까 뉴욕 증시 분위기가 사실 장중에는 좋았었거든요. 급락을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네, 사실 국내 증시 아시다시피 또 헌재 재판 일정을 가지고 이번 주 반등을 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상승분을 반납했죠. 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헌재 일정에 대해 현재 일정으로 인해서 또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이 상호 관세 일정을 좀 대기하자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전 저점 최근 이번 주 특히 보여줬던 저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점을 지켜내고 다시 한번 자리를 또 만들어 간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재료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겠죠. 계속해서 이런 순매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환율 흐름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기억하실지 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또 비상계엄령 나왔을 때에 증시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특히 외국인의 물량이 또 이탈했고 그러한 부분에서 환율이 굉장히 급등을 했던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흐름 외국인의 자금 증시에서는 이탈했지만 여전히 매수 대기 자금으로 남아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환율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저가 메리트를 바탕으로 특히 지수가 반등하려면 대형주 먼저 또 순매수를 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 흐름 특히 체크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야겠고 또 매수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낙폭 구간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저점을 이탈하는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 그래도 2,500선은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려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700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현재 68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서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인데 이런 수급의 흐름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환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어제도 또 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죠. 이런 긍정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내일 또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장 전에 살펴볼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MRO 관련 이슈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동안 미 군함을 수리하려면 일종의 라이센스가 필요했죠. 이런 협정을 맺은 기업만 또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연 55조 원 시장이 열린 것이다라는 기사 나왔던데요. 이 이슈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전일에는 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또 MRO라는 분야가 있죠. 특히 MRO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에 의한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다 했을 때에 굉장히 수혜 기대감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수급적으로 부족한 흐름 속에서 증시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유리하고 명확한 섹터로의 자금 유입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조금 뒤 살펴볼 테지만은 어쨌든 또 주가 위치 역시 굉장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또 충분히 접근 가능한 섹터이고 종목들이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MRO 규제가 풀렸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재료는 아닙니다. 다만 또 증시 전반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일부 또 주목도가 떨어졌다 할 수 있고 고점 대비 또 가격 조정을 만들어낸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세 이슈가 최근 증시를 굉장히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호재성으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재부각이죠. 재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의 MRO 그리고 기업들 상황은 사실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어쨌든 증시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하나 정도는 담아 두셔야 된다.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HJ중공업 그리고 HD현대중공업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세 가지 종목 체크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 네, 미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MRO 사업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수혜 기대감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담아줘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들 한 번씩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 기자재 업종, 우리 시장이 어려울 때 탄탄하게 받쳐주는 흐름도 계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MRO 관련 종목들도 미리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정도는 꼭 필수적으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는 팍스통신망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 차트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네, 먼저 말씀드렸던 HD 현대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 증시 흐름에 의해서 음봉이 또 자주 연출하고 박스권 하단으로 이탈을 한 모습을 또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전일 그리고 그 이전 이런 증시 반등 흐름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복귀를 시도하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에서 뭐 강하게 다시 위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시장 흐름입니다만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보유하신 분들 아직 또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은 조금 여유 있게 또 보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최소 박스권 상단이다 할 수 있는 32만 5천 원 부근 혹은 증시 반등 그리고 회복 흐름과 더불어서 고점 부근인 37만 1,500원 부근까지 상승 시도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MRO 관련된 종목들 지금 이격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또 벌어진 흐름이 있는데 고점이다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겠고 이렇게 조선도 그렇고 MRO 관련된 종목들은 여유 있게 그리고 모아가는 종목으로서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유리하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점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HJ 중공업이 있겠죠. 최근 또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준봉이라 할 수 있는 거래량 나왔고 캔들도 연출이 되었고 3월 6일 기준으로 강하게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저점이 일부 확인된 부분까지 내려왔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 위쪽으로 7,000원대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만들어줄 수 있겠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은 다시 한번 10,000원대 돌파 시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종목들의 낙폭이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급해지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또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그리고 정신 똑바로 잡으시고 우리가 지금 좀 여유가 있다면은 분할 매수했을 때 평단가를 유리하게 만들면서 증시 반등과 더불어 또 수익 구간으로 돌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HJ 중공업 뭐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아닙니다만 자리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팍스통신망 아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죠. 추후에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차트 흐름인데 들어오시면 이후에 한번 공략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뭐 하나그룹주들 어제 또 일정 구간 소개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이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이평선 기준으로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명확하게 뭐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다라고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전 또 강하게 반등을 했던 2월 12일 캔들이죠.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하나오션 산업 사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또 수출 실적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최근 또 이런 유상증자를 희석시켜주는 재료들도 나와주고 있고 주가 반응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가져보시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증시 반등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또 소화하는 구간에서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인지 명확한 반등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증시 전반적으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대응하시길 바란다는 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먼저 HD 현대중공업, 최근 증시 흐름에서 음봉을 연출하곤 있지만요.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데 박스권 복귀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J중공업 자리적으로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아니지만 방송 이후 팍스통신망에서 이 종목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주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주셨던 한화오션
밸류에이션도 가격적으로 현재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앞으로 증시가 좋아진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증시 전반적으로 종목의 낙폭이 좀 심해지고 있죠. 이럴 때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서 나중에 수익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타점에서 진입하고 어떤 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가이드 주고 계십니다.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가져가고 있는 엔터주에서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호관세라는 부분이 재료가 나왔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피해갈 수 있으면서도 기업들의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또 엔터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꾸준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워낙 증시가 상호 관세에 또 눌려 있고 변동성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일부 빠져나갈 수 있는 재료들을 내놓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스탠스가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뒤통수를 강하게 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엔터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종목들, 기업들이 한알령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또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이 한알령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한알령 해제라는 재료는 현재 잘 해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분명히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해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은 그 큰 틀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 테마성 재료도 주목해 보는 한편 조금은 기업들의 정말 전반적인 펀더멘탈과 성장 그리고 실적에 주목을 해 보신다면은 엔터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하이브, SM 그리고 CJ-ENM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각 종목들의 최근 또 차트 흐름은 조금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좀 디테일한 또 체크가 필요한 증시 흐름이다 보니까 무작정 후속주를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엔터주에서 살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류가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죠. 아이브와 트와이스 9년 만에 중국에서 팬사인회를 개최를 했고 이번 달 개최되는 워터밤 하이난 2025에서도 K-팝 아티스트들이 대거 출연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이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살펴주셨는데요. 이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성장 그리고 실적에 주목을 하시면서 챙겨와 주신 종목들입니다. 하나하나 차트 흐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브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하이브 엔터 관련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주목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고점 이후에 낙폭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증시 흐름을 감안해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 들어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일부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의 이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음봉이 강하게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저항대를 확인시켜줬다 할 수 있는 흐름인데 지금부터 좀 새로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추가적인 낙폭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20만 원대 장기 이평선까지 또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흐름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9월 23일이죠. 저점
만들어준 이후에 강하게 헤드 만들었습니다. 기후 장기 이평선 돌파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강한 안착을 한 흐름이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하이브도 그렇고 몇몇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기존 가수들의 복귀 일정도 있고 충분히 재료가 좋고 또 펀더멘털도 좋다 판단되니까 가격 메리트 현재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판단을 하시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증시 흐름이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고 이런 하이브와 같은 종목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 지수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종목은 SM이죠. SM 역시 엔터 관련돼서 대장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꾸준히 또 저점 높여주고 있고 최근 낙폭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9만 원대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또 10만 원 위아래 구간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증시 흐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종목들이 지수에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수 대비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 추세를 또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래쪽에서 선취매를 또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한다면은 반면에 이런 추세를 이용해서 또 짧은 구간 그리고 추가적인 돌파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SM이다 보고 있는데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ENM 같은 종목도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헤드를 만들었다 할 수 있겠고 증시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강하게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은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왔던 2월 중순 20일 들어왔던 거래량과 캔들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아래쪽에 매물대 일부 소화하는 흐름을 또 시도를 만들어줬는데 장기 평선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저점을 깨지 않고 현재 구간을 유지하는지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였는데요. 최근 고점 이후에 낙폭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항을 확인해준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로 SM입니다. 엔터에서 대장주로도 역할을 했던 종목이죠. 최근 낙폭에도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여유 있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봤던 CJ ENM, 저점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3가지 종목 모두 현재 지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추세를 이용해서 짧은 구간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도 있고요. 좀 여유 있게 대응해야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종목마다 각각의 대응 방법 다르고 또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실시간으로 전략 확인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세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또 앞으로의 재료까지 그리고 펀더멘탈까지 함께 가져가는 종목들 위주로 챙겨와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가이드들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방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입장하셨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4월 3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상호관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양시장의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2,448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2% 넘는 급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 넘는 1.5% 넘는 하락으로 673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또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의 실적 성장 기대감과 그리고 환율의 우호적인 환경에 유일하게 2%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 넘는 상승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2%, 3% 넘는 낙폭 보이면서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담아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외국인은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종목을 담아주고는 있지만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분위기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정말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외국인의 또 순매도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율 추이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시에서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환율 자체가 또 상승 흐름이 제한적이라면은 그 자금이 매수 대기 자금으로 남아 있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 분명히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장 초반 분위기 어쩔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고 이런 반응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이제 재료가 나왔고 앞으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국내 증시 다시 한번 반등을 해 나갈지 혹은 그 시점이 오늘 장중에 나타날지 좀 주목을 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관세 발표가 나온 첫날이기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요. 장중에 반등이 나타날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세에 대한 협상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노릴 수 있는 테마 그리고 업종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도 살펴봤었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상방 열려있는 채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챙겨와 주셨습니다. 엔터주에서 살펴주시죠. 네, 엔터 앞서 또 이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유망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살펴보니까 역시나 관세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는 이 엔터 관련주들이 지수 흐름 대비 굉장히 견조하고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꼭 공략을 해야 되고 포트에 하나 정도는 담아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엔터 관련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한알령 해제에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는 테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화장품이 있겠죠. 화장품도 지금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선침해를 해둔 상황인데 일정 구간 또 가이드가 나간 이후에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증시 흐름이 조금 더 받쳐주고 또 이러한 또 매집 완료가 된다면은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월 1일 한국 화장품 제조 또 진입한 이후에 뭐 고가 기준으로 매수가 대비 3%대 상승을 했고 일봉상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사실 이 구간이죠. 2월 말 강한 음봉 또 만들어 줬지만은 이후에 어제 소개드렸죠. 기관이 굉장히 또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수급 흐름 지금의 차트 흐름, 저점을 깨지 않고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추세를 완벽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구간에 잘 진입이 됐다 판단이 되고 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상승률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엔터 관련된 종목도 오늘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가 흐름 굉장히 또
또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접근했을 때 증시 흐름과 동반되어서 그리고 조금 더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었을 때 다시 한번 고점 돌파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왕이면 이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이렇게 어려운 증시 흐름에 미리 또 가이드 가지고 선침해 하셔서 폭발적인 유리한 구간까지 챙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저희가 방송 중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또 살펴주시면서 장중에 실시간 흐름 체크하시면서 단타 전략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을 갖고 계신데요. 상승률 기준으로 최근에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상승 최대 기준 3%의 상승률이 바로 당일에도 나왔거든요. 이렇게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략해 주시는 종목들만 잘 챙겨보셔도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씩 수익을 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주신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도 살펴봤지만 정말 많은 재료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고 관세 관련한 이슈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죠. 관련해서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 엔터주에서 저희가 미리 선침해를 해둔 상황입니다. 팍스통신망에서 계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을 갖고 계시겠지만요. 앞으로 현재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고 고점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였기 때문에 이 종목 다시 한번 전략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잠시 후 공개되는 히든 종목, 이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방송 이후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좀 간단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자,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드렸던 이 월드 투어만으로도 25년도, 26년도 합산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견조하고 또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종목이다,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실적 개선세는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이러한 부분들 주가 아직 반영되었다, 충분히 올라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엔터 관련주들 현재 관세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가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쳤을 때 오늘 꼭 팍스통신망 입장하셔서 종목 명과 자세한 또 전략 가이드 받아가셔야겠죠.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어서 바로 차트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정말 헤드를 만들고 추세를 완벽하게 바꾼 종목이다. 큰 흐름에서 체크할 수 있겠죠. 고점 부분에 또 저항대를 맞고 있지만 올라섰던 부분 6만 천 원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고점 이후에 내려왔는 흐름은 시장의 흐름이다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반등 이후 최소 다시 한번 저항대 돌파 시도 내지는 위쪽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드리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대다수가 이런 저항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을 또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죠. 돌파 시도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어야 이 종목의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그 추세를 크게 가져가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 종목 역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인 흐름도 특히 현재 시장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증시 흐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제 외국인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일정 구간 고점에서 외국인의 그리고 기관의 물량이 이탈된 흔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바로 다시 한번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또 감안했을 때 현재 구간이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박스권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증시 대비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자, 이 종목 오늘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은 디테일한 가이드 방송 나간 이후에 끝난 이후에 바로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바로 입장하셔서 전략 가이드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엔터 관련해서 엔터 관련주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월드 투어만으로도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영업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기업인데요. 실적 개선세가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 그룹 안에 또 베이비몬스터 그리고 블랙핑크가 있잖아요. 이 두 그룹이 실제로 데뷔 1년 만에 월드 투어를 하기도 했고 블랙핑크 월드 투어는 회당 거의 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온다고 하죠. 네, 뭐 힌트가 너무 쉬워서 제가 넘어갔는데 네. 그냥 종목명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실 사실 거면.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네. 너무도 유명한 블랙핑크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있는 YG 엔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 그래도 저희가 정말 전략이 말씀해 주시네요. 중요하잖아요. 당황했습니다. 네, 모르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YG 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왕이면 현재 구간 차트 실시간으로 잠깐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이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양봉 연출하고 있습니다. 1%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오늘 간다 내일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고점 돌파를 염두에 두면서 강한 그리고 큰 구간을 노려볼 종목이죠. 시총도 높지만 그 흐름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지금과 같이 관세에 흔들리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뭐 종목명 말씀드렸지만 타점이나 목표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주들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한령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이 엔터주들은 굉장히 강하게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만으로도 베이비몬스터와 블랙핑크 실적 개선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추세를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 있죠. 반등 이후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은 이미 또 선취매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시장 굉장히 어려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으로는 들어와주는 모습 나타났거든요. 종목명은 알고 계시더라도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실시간 접근법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흐름과 맞물려서 실시간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이 종목 오늘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전략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시장이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시장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시장 분위기 또 움직임 살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 하이닉스가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차트에 눈길이 많이 가는데 일정 부분 다시 회복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장중에 체크를 해보고 이게 계단식 하락일지 혹은 저점 인식을 가지고 강한 또 저가 매수가 발동했는지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일봉상 봤을 때 다시 한번 장기 평선 아래까지 내려갔다 왔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말씀드린 이 장기 평선 부분인 19만 원대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여전히 반도체, 뭐 낸드 가격이라든지 디램 관련해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유지한 흐름 속에서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또 다시 단기적이라도 반등을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 장중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좀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